나는 2년차 가드너다. 난생 처음 봄꽃 파종을 하고 겨울 정원을 정리한. 한 번씩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엘니뇨의 영향,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4일 입춘. 마당으로 나가보니 봄 기운이 가득. 왠지 멀칭을 들춰보면 새싹이 가득할 것만 같은 포근함이 가득. 안 그래도 지난 겨울 동안 몸은 근질근질, 마음은 저기 꽃밭에 있었는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2024년 올해의 가드닝. 본격적으로 달려보자고를 외치며 얼마 전 파종한 봄꽃을 애지중지 살펴보고 시들어버린 잎과 줄기, 겨울 정원을 정리하며 힘차게 올해의 가드닝 포문을 열었다. 먼저 봄꽃 파종. 실내 파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길고 긴 겨울, 심심하고 무료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파종이나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고 지피 펠렛을 주문. 압축된 배양토로 만들어 흙을 뭉치고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 지피 펠렛은 물을 먹으면 원상태로 커지는데 작은 크기의 씨앗을 효율적으로 발화시키고 초기 생장을 지원해 파종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트레이 같은 곳에 놓아두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붓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원래의 모양으로 다 커지면 가운데 조그맣게 움푹 파인 곳에 씨앗을 넣고 이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아침 저녁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잘 보살피면 어느 순간 씨앗이 터지고 새싹이 나와 자라기 시작한다. 문제는 햇볕이다.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아무리 볕이 잘 되는 창가라 하더라도 햇볕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아한 새싹이 콩나물처럼 무자라게 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 등의 도움이 필요. 검색을 해보았더니 필립스 식물 등이 유명했다. 파30, 파38 두 종류가 있었는데 파30이 비교적 최신 모델로 파38보다 작은 사이즈의 가벼운 무게, 30은 빛 각도 25도로 좁은 범위의 강한 빛, 38은 빛 각도 50도로 넓은 범위의 약한 빛, 이런 차이가 있다. 파30을 직접 사용해본 바로는 지피 펠렛 30-40개 정도가 한계. 파종을 손 크게 하시는 분들은 식물 등을 복수로 구입해서 새싹들을 구워주셔야 할 듯하다. 또 식물 등이 일반 전구보다 조금 무거워 식물 등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조명 스탠드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어머나, 이 투자금과 고생이면 차라리 모정을 사고 말지.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심심한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 놀거리를 장만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무튼 지난 가을에 실패했던 외성 수레국화와 키가 작은 겹 루드베키아 그리고 비올라를 먼저 파종했고 일주일 후에 다시 펜지와 비올라 한 종을 더 파종했다. 파종을 하고 일주일, 외성 수레국화와 비올라의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 그리고 또 일주일, 파종 후발대 펜지의 씨앗들이 모두 발화에 성공했다. 겹 루드베키아만이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중. 이렇게 발화에 성공한 아이들은 식물 등의 도움을 받아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주며 싹은 나왔는지 본잎은 나왔는지 또 오늘은 얼마나 컸는지 하루하루 이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 많은 가드닝 선배님들이 왜 겨울 실내 파종을 하는지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시간. 내년 겨울에도 열심히 실내 봄꽃 파종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 같다. 집안에서는 이렇게 봄꽃 파종과 함께 가드닝을 시작했다면 입춘맞이 겨울 정원을 정리하며 마당에서의 가드닝이 시작되었다. 지난 겨울 눈과 함께 마당을 운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숙군초와 그라스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숙군초는 시들어버린 줄기를 지면 위에서 바로 싹둑 자르고 그라스는 밑동 10cm 정도를 남기고 잘라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어떤 숙군초들이 추위에 강한지 알 수 있었다. 아스타, 숙부쟁이 등의 국화류, 꼬리풀과 토플 등이 지난 겨울의 추위에는 끄떡없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겨울을 견디고 다시 자라나는 노지월동 숙군초들은 몸집을 더욱 키워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렇게 잘려진 시든꽃과 그라스는
따로 버리지 않고 잘게 잘라 마당 곳곳에 멀칭 재료로 뿌려주었다. 이 마당에서 나고 자라난 녀석들이 다시 이 마당의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 집 마당 안에서 돌고 도는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의 위안과 건강함이 자라나는 기분이다. 입춘이 지나고 마당의 봄 기운이 본격적으로 피어나고 있다. 지난 겨울을 녹색의 잎 그대로 버텼던 홍진의 고사리, 휴케라, 국화 친구들 등 많은 아이들이 파릇파릇함을 점점 더 뽐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땅속에서 하나둘 수줍게 올라오는 새싹들. 겨울의 끝, 이른 봄의 시간에 이 새싹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경이롭고 설렘이 가득하다. 이 아이들이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자기만의 계절을 기다리며 천천히 자라나 꽃을 한가득 피우는 시간이 되면 나는 또 한 번 이렇게나 작은 마당에서라도 가드닝이란 일상과 함께할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활동을 했구만. 자, 가드닝 2년차다. 마당의 꽃과 나무는 조금 더 많아졌고 설렘도 그만큼 더 커졌다. 2024년 올해는 또 만화의 가드닝 여전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두근두근 개봉박두 모두 함께 보고해보자고요. 그럼 만화의 가드닝 일기 오늘은 이만.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